안녕하세요, 오쭈입니다. 캐치 매매에 대해서 썰을 좀 풀어볼까 해요. 일단 이 자동 매매로 수익을 낸다는 거는 상당히 매력적이죠. 간단한 그 초기 세팅으로 계속 수익이 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캐치 매매를 이용해서 수익으로 계속 마감을 하면서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조건식이 있어야 돼요. 조건식에 검색된 종목을 매수 매도를 하니까. 자, 두 번째로는 매수 매도하는 조건을 그냥 세팅값이라고 칭을 하겠습니다. 세팅값. 얼마에 수익 실현을 하고 얼마에 손절을 할 건지. 그리고 일단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조건식을 가지고 조금 그 세부 분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중장기 매매를 자동 매매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내가 시간 날 때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이 조건식은 단타에 집중이 돼야 돼요. 단타. 아니면 뭐 종배. 스윙도 사실 필요 없어요. 스윙할 거를 굳이 이걸? 그것도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단타도 또 쪼개면 스캘핑이 될 수 있고요. 조금 그냥 짧은 이 단타가 될 수도 있고, 약간 조금 길게 데이 트레이딩이 될 수 있어요. 데이. 그냥 하루 종일 정도의. 그래서 그거를 일단 설정을 해야 돼요. 일단 조건식으로 어떤 위주로 짤 건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세팅값에서는 1%씩 짧게 자주 먹고, 손절은 딱 그 어느 정도 잡고 해서 승률을 높일 것인가, 그런 것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궁합이 최적화가 돼야, 그래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이거는 제가 그냥 그렇지, 수익 난 종목이 많고 손실 난 그 종목이 적으면 승률이 올라가는 거죠. 승률이.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14일이 목요일이었나요? 목요일 그때 수익이었고, 그리고 금요일날 수익은 요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디 갔냐? 이거는 현재 남아있는 보유 종목이 좀 있고요. 계좌번호라든지 그 세팅값을 공개하기 좀 그래서 좀 제가 가려놓은 점은 감안하고 보시기 바라고요. 그 유튜브에도 키움 그 캐치매매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게 여기 세팅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엄연히 여기에 그 글자들이 읽으면 이해가 되는 그런 것들인데, 그걸 뭐하러 설명하고 얹어있어.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푸잘데기 없는 푸잘데기 없는 그런 설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자동 매수는 지가 자동으로 사고 자동으로 팔아요. 이걸로 하게 되면 자동으로 사지만 파는 건 내가 팔아야 돼요. 뭐 이런 설명이라든지, 그냥 글자만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뭐하러 떠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실전에 도움되는 말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게 좋아요. 자동 매수, 자동 매도. 그게 일단은 이 자동 매매의 완성이죠. 근데 이제 이 매도는 간혹가다 내가 그 수동으로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뭐 조건식당 매매 체결 횟수 1000회? 이거 그냥 기본 세팅이니까 놔두셔도 됩니다. 굳이 뭐 줄이고 그러진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제 종목 수가 10종목까지가 최대란 말이에요. 최대. 근데 이거를 좀 줄여도 돼요.
5종목이라든지 뭐 7종목 아니면 3종목 이렇게 스스로 좀 줄여도 돼요.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로스컷 잔고의 총 손실이 5% 이상일 때는 그냥 매매를 중단하고 스톱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해두셔도 돼요. 다만 무조건 수익인 것도 팔기보다는 그냥 뭐 몇 프로 이하인 종목만 뭐 2% 이하인 종목만 시장가 매도를 한다든지 마이너스니까 이걸 플러스로 바꿔두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전 종목 매도해도 되고 이거는 결정을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저도 뭐 이런 상황은 옛날에 그 트럼프가 김정은 하노이 회담 때 뭔가 어떻게 될 것처럼 막 기대감을 주다가 갑자기 증시가 완전히 뚝뚝뚝 떨어지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워낙 그냥 다들 파니까 그냥 투매 현상이 전 주식시장 전체에 걸쳐서 다 나와버리는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럴 때는 수익이던 종목도 무조건 다 빠지게 되니까 차라리 전 종목 시장가 매도 이걸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이 5%가 좀 너무 크다 싶으면 조금 줄이셔도 상관은 없고 그리고 이 당일 매수한 종목을 무조건 당일 매도합니다. 이거는 이제 계좌를 깨끗하게 비우고 다음날도 계속 새롭게 단타를 할 경우에는 상관은 없는데 간혹가다 종배로 괜찮은 종목을 잡아서 다음날 갭상승하는 경우가 제가 이용하는 검색식 경우에서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안 하고요. 아까도 여기 보유 종목에 있듯이 한번 차트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 얘는 급등을 해주고 나서 상한가를 쭉 말아준 종목이에요. 그 다음에 경인양행 얘는 장 후반 들어가지고 갑자기 거래량이 활발해지면서 뭔가 파동을 갑자기 확 크게 만들어놨죠. 이런 종목이 종배로는 좋단 말이에요. 자, 남해화학도 장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종배하고 종배를 하던지 아니면 그냥 홀딩을 하고 갖고 가던지 그래도 됩니다. 괜찮은 종목들이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안 비워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동방성기, 그 다음에 누보, 뭐 이런 것들이 걸리니까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거는 굳이 저는 이제 안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조건 검색식에 검색이 돼서 매수가 들어갈 때 정정 다시 정정. 자, 키움 이렇게 두꺼워 서버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HTS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만들어둔 조건 검색 실시간을 봅니다. 그러면 뭔가가 이제 조건에 검색이 되면 이 서버에서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포착됐다고 알려주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 매매를 할지 결정을 하고 뭐 그러는 건데 이 캐치 같은 경우는 뭐 어떠한 주가가 움직이다가 이 키움 서버에서 이렇게 내려오기 전에 그냥 바로 삽니다. 캐치에 포착되자마자 그냥 이 서버에 있었던 그 상태 그대로 얘는 이미 매수를 이미 하고 매수된 상태를 저한테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냥 얘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조건 검색식에 여기에 뜨는 것보다 얘가 더 먼저 떠요. 먼저. 그런 차이는 있어요. 서버에서 움직이는 거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빨리 올라가는 종목을 단타로 이 검색식을 짰기 때문에 갑자기 슈팅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사고 싶었던
그 물량만큼 안 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 사졌는데 나중에 한참 올라가다 나중에 다 떨어질 때 그때서야 사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주문 시점으로부터 안 사진 경우는 나머지는 주문 취소하라는 체크를 저는 하고 사용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이게 필요 없을 경우, 근데 시장가 매매를 해도 어떨 때는 그래도 안 사질 때가 있어요. 어쨌든 체크를 하고. 자, 그리고 현재가라고 하면, 자, 이렇게 호가창이 이렇게 있죠. 여기 매도 물량 이렇게 있고 매수 물량 이렇게 있어요. 근데 현재가라는 거는 이 중간을 기준으로 여기가 현재가가 되기도 했다가 바로 밑에가 현재가가 되기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런데 이 위에가 현재가가 걸린다고 해도 그 위에 있는 호가에다 때리고 매수를 해라, 그 뜻인데, 이렇게 한다고 해도 갑자기 빡 올라갈 때 이게 안 사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가로 사면 무조건 사지기는 해요. 시장가.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사야 되겠다 하면 시장가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슛이 나오고 있는 그런 그 포착된 시점에 시장가를 하게 되면 똑같은 시장가인데도 내가 순위가 밀려버리면 한참 위에서 사버릴 때가 있어요. 나는 여기서 포착을 했는데 물량이 없어가지고 내가 순위가 밀려서 똑같은 시장까지만.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올라간다는 거는 누군가가 더 큰 물량으로 시장가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고 싶어도 물량이 이미 먼저 준 애가 쓸어갔으니까 나는 위에 거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혀 포착된, 갑자기 조금 이상해질 거예요. 그 영상을 찍다가 뭐 갑자기 오르나더니 끊겼어요. 뭐 완만하게 편집을 하면 좋겠지만 아마 그냥 올릴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부분 이제 얘기하다가 끊긴 것 같은데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내가 전체 예수금이 1000만원이라고 치면 1000만원에 이제 10%라고 치면 10종목이니까 한 종목당 100만원씩 들어가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 뭐 94만원, 97만원 요 정도만 들어가면 매매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실제 투자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뜨는 거고.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수익을 얻어서 나중에 1100만원이 됐다. 그런데 또 여전히 10%다. 그러면 한 종목당 110만원으로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또 조금 적더라고요. 108만원? 뭐 요 정도만 매수 들어가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 스탑로스하고 트레일링 스탑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스탑로스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익 실현을 1%로 한다. 손실은 1%로 한다. 간단하죠? 그러면 일단 승률이 높은 검색식을 만들면 됩니다. 좀 더 승률이 높아가지고 이익 실현하는 게 더 많도록 하면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1%가 은근히 힘들죠. 생각보다 은근히 힘들어요. 그러면 조금씩 줄여봐요. 0.9나 0.8이나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거를 낮추는 거는, 이익 실현을 낮추는 거는 승률에 도움이 됩니다. 승률. 아까 그 이제 몇 종목 샀을 때 그 수익 난 종목 승률에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손실 제한을 좀 올리는 거죠. 올리게 되면 이거를 뭐 2%든 3%든 올리게 되면 이거는 몸빵이 돼요. 몸빵. 안정성. 뭐 안정성보다는 몸빵이라고 하죠. 몸빵.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빠지다가 다시 올라갈 경우에 이거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몸빵 역할을 해줘요. 얘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내가 어떤 검색식을 가지고 이거를 이용할지에 따라서 이 승률과 이 몸빵할 거하고 궁합을 찾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 이익 보존,
이건 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이거 되게 후잘데기 없더라고요. 이거 이익 보존. 만약에 이거를 이익 실현을 2%로 하고 뭐 이익 보존을 1%로 하고 그렇게 되면은 수익이 1%에서 2%까지 쭉 가면은 괜찮은데 1%를 수익이 1.04 났다가 그 다음 호가 1.17 이렇게 수익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그냥 거의 이 가격에 거의 매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조금씩 주가는 이렇게 깔짝깔짝 흔들리잖아요. 호가창에서. 그럴 때 그냥 이걸로 그냥 팔려버려요. 쭉 한 번에 갈 경우는 괜찮은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하게 되면 얘보다는 이거에 팔려버려요. 그 다음에 자, 트레일링 스탑에 대해서 자, 기본적으로 트레일링은 별거 아니에요. 일단 얘를 뭐 한 1%라고 잡는다. 주가가 쭉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잡아가지고 자 이제 3% 수익이 됐어요. 근데 여기 2.5죠. 2.5 다시 2.5% 수익이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얘가 감시 조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쭉 더 가요. 그저 5%까지 수익이 났어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눌림을 주기 시작해요. 그럴 때 1%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고점 대비 1%가 떨어지면은 얘는 이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4% 정도의 수익을 챙기고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잘된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쭉 가다가 2.5%에서 채취를 했다가 1% 떨어질 때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감시시장. 근데 쭉 가다가 감시가 됐어요. 2.5에서. 근데 한 2.7까지만 오르다가 얘가 빠져요. 그러면 그냥 단순 더하기 산수를 할게요. 그럼 1.7%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4% 매도. 그게 트레일링 스탑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또 쭉 가다가 2.5가 안 됐어요. 아쉽게도 2.4까지 갔다가 얘가 도로 내려오다가 마이너스 3%가 됐어요. 그럼 손절을 합니다. 마이너스 3%로. 아쉽죠? 하여튼 요렇게 이용하는 게 트레일링 스탑입니다. 자, 이 조건에 대해서 또 특히 매도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확실하게 팔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시장가. 저는 시장가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현재가 대비 마이너스 1호가 뭐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뭐 요런 것도 해도 되는데, 어쨌든 매도는 팔아야 될 시점에서 못 팔게 되면 한참 내려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가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제가 계속 매매를 해보면서 이런 세팅이 훨씬 더 낫겠다, 뭐 그런 거고요. 자, 그리고 장 운영 시간이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조금 뭐 줄여도 상관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오전에 이제 단타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이제 빠릿빠릿하게 올라가니까 굳이 오후까지 안 끌고 가고 오전에만 이제 승부 보고 말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검색식을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조정을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진짜. 근데 이제 검색식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팍 급등하는 애들, 그런 걸 잡으려고 만든 검색식이면 오후까지 해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짜잘하게 막 그 이상한 것들 안 걸리게끔 조건 검색식을 대신 까다롭게 줘야 되는 그런 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어디 갔어? 설정을 해 놓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보고서도 있고요. 뭐 거래 성과라든지 뭐 거래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좀 복기를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가격이 안 나오니까. 자, 이런 식이죠. 수익 난 거는 얼마까지 수익이 났고 손절 난 건 얼마나 났고,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보면 손절은 일정하게 손절이 나오는데 수익은 일정하지가 않죠.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트레일링 스탑을 이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만약에 수익도 일정하다, 그래프 크기가, 그거는 스탑로스를 이용했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올라가는 종목, 확실하게 확 올라가는 그걸 먹기 위해서 만든 검색식이기 때문에 요걸 이용을 합니다. 훨씬 수익금 자체로는 좋아요. 어쨌든 목적에 맞는 검색식을 완성을 했고, 그 적절한 수익 실현과 손절 그 조절을 잘 했고, 그 다음에 운영 시간마저도 이거는 언제까지 보는 게 좋겠구나,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계속 나고, 그리고 장 초반에 힘 좋은 애들에서 승부를 보기 때문에 아무리 장이 안 좋아도 아침에는 활발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이용해서 저는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한 그 수익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못 해드리는 거는 참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이거를 그냥 퍼줄 경우에 제 모든 노력이 너무 물거품이 되고, 또 이게 포착될 때 제가 사야 되는데 괜히 여기저기 동시에 사버리면 제가 못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알려지는 게 저로서는 이제 꺼려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를 성공한 사람들도 조용히 아마 혼자 황금알라는 거위를 가지고 잘 굴려먹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결과값을 얻기까지는. 어쨌든 이거는 조절을 하면서 검색식에 맞게 하면서 좋은 궁합을 찾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튜브 댓글로 캐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해보시고 댓글을 다신 분이 계신데, 그 가장 중요한 거, 아까 그 동시에 걸리는 종목 중에서 가장 먼저 캐치된 종목 하나만 사요. 캐치는 그 동시간대에. 그리고 또 조건식에서 맞는 애도 매매가 안 되고 막 그런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동시간대에 너무 여러 종목이 뜨는 그런 조건식을 이용을 해서 그러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조금 덜 뜨게 식을 수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네. 제가 만든 검색식은요, 1분에 한두 개 뜨고요, 시간 좀 지나면은 얼마 뜨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돌려서 많이 떠봐야 한 40종목? 그 정도로 조건을 까다롭게 좀 줄였고, 대신 뜨면 확실하게 가는 애들로 계속 그렇게 개선을 했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캐치 매매 이거는 잘 연구를 해보세요. 어쨌든 저는 지금 나름대로 상당히 팁을 많이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또 나중에 캐치 얘기를 할 거리가 있으면 또 한번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그냥 영상 올릴 때마다 한 번씩 얘기를 드릴 수도 있고. 마칠게요. 끝!